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2025년까지 장애인용 TV 50% 보급, VOD, OTT, 수어 방송 의무화, TV 보급 방식, 일괄 구매서 수신기 구매 비용 지원으로 장애 유형별,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확대, 콘텐츠 표현 방식 표준화해 발달 장애인 이해도 제고, 화면 해설 전용 플랫폼 구축, 아바타 자동 수어, AI 음성 합성 화면 해설 시스템 개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방송통신위 발표. 둘, 10월 15일 흰지팡이날 기념식 온라인 개최, 시각장애인연합회 유튜브. 셋, 국립문화예술시설 장애 관련 예산 인원 턱없이 부족,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0.9%, 지원 인력은 1.8%에 불과, 국립현대미술관 예산 0.19%, 지원 인력은 1.3%에 그쳐, 역사박물관은 예산 전무. 김예지 의원, 장애 관련 예산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지적. 넷, 식품업체 161개사 중 154개사인 95%가 점자 표시 안 해. 강선우 의원 조사 결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32% 수준인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특정 TV 일괄 구매 보급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 선택 수신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수어 방송과 폐쇄 자막, 화면 해설이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10월 12일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 PP,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확대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 지역 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 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 장애인 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하며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 접근성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합니다. 미디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기준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현행 특정 TV 일괄 구매 보급 방식에서 장애인 선택 수신기 구매 비용 지원으로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해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또한 방송사별 화면 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 웹, 앱으로 구축하고, 자막 크기, 위치 조정, 음성 안내 등 장애인 방송의 특화 기능을 유료 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를 확대합니다. 2020년 KT에서 2021년 SKB, 2022년 LG U+.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을 위해 일반 스마트 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 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자 음성 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및 TV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 합성, 화면 해설 방송 시스템 개발도 진행합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수어 방송 의무 비율 상향 5%에서 7% 및 VOD, OTT 등
비실시간 장애인 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며 소외계층의 의사결정 기구 참여 법제화, 장애인 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유료 방송 세톤 및 일반 TV 제조 시 특화 기능 기술 표준화, 의무 비율 적용 면제 방송 사업자 등 현재 장애인 방송 접근성 제도 전면 재검토 등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종합법제와 추진 체계가 마련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1단계 2021년 하반기 제작 지원 및 법 제도 정비, 2단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 고도화 및 질적 평가 제도 도입, 3단계 2024년부터 2025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법제 구현을 추진하며 매년 추진 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이하 한시련이 10월 15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제4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매년 10월 15일은 세계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성장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시각장애인 보행 보장구입니다. 기념식은 유튜브에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검색해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시련이 주최 주관하는 본 대회에서는 자립과 성취의 상징인 흰지팡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의 2021년 전체 예산 대비 장애 관련 예산은 국립중앙박물관 0.9%, 국립현대미술관 0.19%, 국립민속박물관 0.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경우 장애 관련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는 지원 인력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전체 대비 1.8%,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1.3%, 국립민속박물관은 1.2%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원 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는 13개의 지역박물관 중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8개의 박물관의 장애 관련 예산이 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광주, 대구 등 4개의 박물관은 장애 관련 예산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전국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성은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이자 전제 조건이며 국립문화예술시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현 수준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문화활동 참여가 불가능한 만큼 예산과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어 해설과 점자 리플릿 등 기존의 장애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IT 기기와 VR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장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이 장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수준과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성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협조를 통해 161개 식품업체 회원사 대상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95%에 해당하는 154개사가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7월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점자 표시를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황 조사에 참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중 7개 업체 15개 제품이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15개 제품 중에서도 대부분 맥주, 탄산, 음료, 우유를 구분하는 정도의 점자 표시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품명까지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단 4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 생산, 가공업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의 점자 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 음성 변환형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점자 제공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점자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조차 대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점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제한적 통계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식품 점자 제공을 위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삶의 필수적인 권리가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